기적의 절세법 저자 장중진 세무사입니다. 이번에 소득세 신고 기간이 됐죠. 그래서 소득세를 신고해야 되는데요. 소득세를 절약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일단 비용을 잘 챙겨야 됩니다. 비용 빠뜨리면 그만큼 세금이 많이 나옵니다. 사장님들이 이 빠지기 쉬운 비용 10가지를 잘 챙기시면은 최소한 소득세를 100만 원 이상 절약할 수가 있습니다. 빠지기 쉬운 비용 10가지를 알려드리겠습니다. 끝까지 시청 바랍니다. 첫 번째로 매입 비용이 있습니다. 매입 비용은 우리가 사업을 하시다 보면 원재료라든가 상품 같은 걸 구입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주로 세금계산서라든가 신용카드, 현금영수증, 계산서 이런 걸 받아야 되는데요. 이렇게 적격증빙을 받는 경우도 있고 그렇지 못한 경우도 있잖아요. 사장님들이 당근에서 물건을 구입하시는 경우도 있습니다. 당근에서는 그 사람이 사업자가 아니기 때문에 증빙이 없지 않습니까? 그럴 때는 통장으로 계좌이체를 해주고 그 통장 거래 내역으로 비용 처리할 수가 있습니다. 그 세법에 대원칙이 있는데요. 실질과세 원칙이라고 있습니다. 뭐냐면 실제로 내가 사업과 관련해서 사용한 비용은 비용으로 인정되게 되어 있습니다. 사장님들이 여기 사업을 하시다 보면 제일 중요한 게 사업과 관련 있는 비용을 비용 처리할 수 있다는 겁니다. 만약에 사업자가 아닌 분들한테 통장으로 지출한 비용들이 있다 그러면은 그 내역들을 뽑아가지고 세무사무실에 전달하게 되면 그걸 비용으로 인정받을 수가 있습니다. 간혹 사업용 카드를 못 쓰고 개인 카드를 사용하시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럴 경우에는 신용카드 사용 내역을 엑셀 파일로 다운받아가지고 세무사무실에 전달하게 되면은 그 중에서 사업과 관련해서 사용하신 부분이 있다 그러면은 또 비용으로 처리할 수가 있습니다. 간혹 또 신용이 안 좋으셔가지고 배우자라든가 직원 카드를 사용하시는 경우가 있어요. 그럴 때도 당연히 사업을 하는데 쓴 경비라고 하면은 비용을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만약에 사장님이 음식점을 하시는데 직원한테 심부름 시켰어요. 근데 직원 카드를 가져갔습니다. 내가 비용을 주겠다. 그러면은 당연히 다 인정이 되시는 겁니다. 사장님이 사업하시다가 혹시라도 배우자나 직원 카드로 결제한 부분이 사업과 관련이 있다 그러면은 당연히 비용으로 인정받을 수가 있는 겁니다. 두 번째로 인건비입니다. 인건비는 정규직 같은 경우에는 4대 보험을 신고하고 모두 경비 처리를 하면 당연히 되죠. 근데 인건비 중에서 신고 못한 인건비가 있을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편의점을 하시는데 알바를 썼다라든가 음식점을 하시는데 알바를 썼다라든가 알바를 신고하면 좋은데 못하는 경우가 간혹 있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통장으로 내역을 세무사무실에 전달을 하게 되면은 그 부분 또한 비용으로 인정받을 수가 있습니다. 다만 이렇게 인건비 신고를 하고 원천세도 신고를 해야 되는데 누락이 됐기 때문에 1%의 가산세가 부과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도 최소한 소득세율이 6%에서 많게는 45%까지 되기 때문에 이런 인건비가 100만 원이다. 그러면은 적게는 6만 원에서 많게는 45만 원까지 세금이 절약됩니다. 간혹 제조업을 하시다 보면은 불법 체류자라든가 그런 분들도 내가 부득이하게 썼다. 근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비용 처리를 받는 게 좋잖아요. 통장으로 거래한 인건비 지출 내역이라든가 인건비를 받았다는 영수증 그리고 그분들의 여권 사진이라든가 객관적으로 증빙할 수 있는 자료를 갖고 계시면은 비용 처리할 수 있습니다. 물론 적발이 되냐 안 되냐 그 부분은 다음 문제라고 봐요. 세금적으로만 봤을 때는 당연히 비용 처리하시는 게 유리합니다. 세 번째로 임차료입니다. 사무실이나 공장 같은 걸 빌리게 되면은 임대료를 내야 되잖아요. 건물주가 보통 세금계산서를 발행을 잘 해주죠. 간혹 건물주 중에서는 이 간이가세자라든가 사업자가 없는 이 건물주가 있습니다. 그럴 경우에는 증빙이 없기 때문에 혹시라도 누락을 하게 되면은 임대료는 한 달에 50만 원도 되고 100만 원도 되고 굉장히 큰 금액이잖아요. 그래서 월세 계약서하고 통장 거래 내역을 이 세무사무실에 전달을 하게 되면은 이것도 당연히 비용 처리가 되는 겁니다. 네 번째로 권리금입니다. 권리금은 우리가 다른 사람이 하던 가게를 인수하거나 그럴 때 주는 거죠. 권리금을 주게 되면 다 신고를 해야 되거든요. 근데 이 매도하는 사람이 권리금을 신고하게 되면 세금을 많이 냅니다. 그렇기 때문에 싫어해요. 보통 신고 안 하고 그냥 권리금만 주고 이렇게 계약을 합니다. 그럴 때 이 권리금 내가 실제로 사업에 지출한 비용인데 이거 어떻게 비용 처리하냐. 권리금이라는 거는 영업권이라 그래가지고 5년에 걸쳐서 비용으로 인정받을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사장님께서 교촌치킨을 1억에 권리금을 주고 인수를 했다. 1년에 2천만 원씩 비용으로 처리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장님께서 그런 권리금 같은 부분도
잘 챙기면 좋습니다. 다섯 번째로 인테리어비가 있습니다. 사장님 처음에 사업하실 때 인테리어 하잖아요. 뭐 1, 2천만 원에서 많게는 뭐 5천만 원 이렇게 들어가죠. 근데 처음에 사업하실 때 부가세가 아까워가지고 부가세 세금계산서를 안 받는 경우가 많습니다. 만약에 인테리어비가 1억이라 그러면은 부가세가 1,000만 원이잖아요. 그거를 공제받고 다 환급 받는 건데 그럴 때는 인테리어비도 이 비용에서 누락이 됩니다. 만약에 내가 실제로는 세금계산서를 못 받았다 하더라도 인테리어 계약서가 있고 또 통장으로 인테리어 업자한테 계약 금액을 줬다. 그러면은 그 인테리어 비도 비용 처리할 수가 있습니다. 통장으로 거래한 내역과 계약서 그런 것들을 첨부해가지고 이 세무사무실에 전달하게 되면 비용으로 인정받을 수가 있는 겁니다. 여섯 번째로 중고 차량에 대한 비용입니다. 이제 사장님이 처음에 사업을 하시면서 차량을 구입하게 되면은 차량에 대해서 세금계산서를 받겠죠. 예를 들어서 배달을 해야 되는데 사장님이 1억짜리 화물차를 산다. 그러면 거기에 부가세가 1,000만 원이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그 1,000만 원을 부가세로 환급받겠죠. 근데 이런 경우가 아니라 사장님이 처음에 사업 시작을 할 때 승용차라든가 화물차를 갖고 계셨어요. 그러면 이럴 때는 비용 처리 어떻게 하느냐? 그러면 중고 차량으로 인정을 해가지고 그걸 비용 처리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중고 차량 가격이 2천만 원이다. 사업 시작하기 전에 차량을 구입한 것도 사업용으로 사용을 하신다 그러면은 비용으로 인정받을 수가 있는 겁니다. 일곱 번째로 신용카드 수수료입니다. 사장님들이 뭐 음식점이라든가 매장을 하시게 되면은 신용카드나 현금영수증을 발행하잖아요. 거의 90% 이상이 다 신용카드로 결제를 합니다. 근데 신용카드 수수료가 보통 1%에서 많게는 2, 3%까지 되거든요. 만약에 매출이 10억이라 그러면은 이 신용카드 수수료가 1,000만 원에서 2, 3천만 원도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걸 놓치면 안 됩니다. 그래서 여신금융협회에 가맹점 카드 매출에 가입을 하게 되면 거기 아이디 비번이 있습니다. 1년 동안 카드사에 수수료를 얼마를 지급했는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수수료 비용을 꼭 세무사무실에 전달을 해가지고 비용 처리해야 되겠습니다. 여덟 번째로 대출 이자 비용입니다. 사장님들이 사업을 하시다 보면 대출을 받죠. 그래서 시설자금 대출을 받거나 운전자금 대출을 받거나 그랬을 때 그걸로 비용으로 인정받으면 되는 거죠. 이 사장님들이 개인 사업을 하시다 보면은 주택담보 대출을 받습니다. 만약에 1억을 생활자금으로 대출을 받았다. 근데 그걸로 사업에 사용을 했어요. 차를 구입했다라든가 아니면 건물을 샀다라든가 직원의 월급을 줬다라든가 그게 구체적으로 객관적으로 입증이 되면은 세법의 실질과세 원칙이 있기 때문에 그것도 비용 처리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주택담보대출이라 해가지고 무조건 비용 처리가 안 되는 건 아닙니다. 아홉 번째로 접대비나 경조사비가 있습니다. 거래처에 돌잔치가 있어요. 아니면 결혼식이 있습니다. 거기에 축의금을 할 수도 있고 또 누가 돌아가셔가지고 부의금을 할 수도 있습니다. 축의금 청첩장이 있다든가 부고장이라든가 사진 캡처 떠가지고 세무사무실에 전달하게 되면은 한 건당 20만 원까지 비용으로 인정이 됩니다. 마지막으로 열 번째 기부금이 있습니다. 기부금이라는 거는 개인 사업을 하시다 보니까 교회에 기부할 수도 있고 사회복지 공동 모금회에도 기부할 수가 있고 여러 단체에 기부할 수가 있습니다. 내가 기부한 것도 당연히 장부를 만들게 되면은 비용으로 인정받을 수가 있고요. 소득이 없는 배우자라든가 자녀가 기부한 게 있으면은 그것도 비용으로 인정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기본 공제 대상자, 나의 부양 가족이 기부한 것도 똑같이 비용으로 인정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놓치지 말고 잘 챙겨야 되겠습니다. 이렇게 모두 10가지 빠지기 쉬운 비용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이 소득세는 24년 거를 25년 5월 달에 신고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빠지기 쉬운 비용들을 사장님들이 잘 챙겨서 세무사무실에 전달을 할수록 소득세를 최소한 100만 원 이상 절약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 제 정보가 도움이 됐다 그러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